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그려봅시다. 사각형을 하나 그렸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바로 얘. 요거. 여기 뭐냐면 옵셋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옵셋 맞아요. 선택하고 면을 클릭하면 이렇게 옵셋이 됩니다. 클릭하고 바깥쪽으로도 옵셋이 돼요. 물론 안쪽으로도 옵셋이 됩니다. 선택하고 클릭하시면 돼요. 선택하고 옵셋 값을 입력하시면 내가 지정한 값만큼 이렇게 옵셋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52번 게시물을 한번 보실까요? 아니다. 52번 게시물 아니네. 아, 그게 없구나. 그 게시물이. 자, 다시 그냥 보시죠. 이거 이 게시물이 아니네요. 자, 렉탱글 500,500이요. 500? 아니, 600,600이요. 그 다음에 높이도 600. 자, 이렇게요. 가로 세로 높이 600인 직육면체입니다. 다시요. 내가 만들길 원하는 건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 간격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썼나요? 이동 툴을 이용해서 자, 복사하고 200 이런 식으로 했었죠. 선택하고 복사하고 200 그 다음 지우고 이렇게 했었죠.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옵셋 명령어 중에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면을 전체를 클릭하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모서리만 선택합니다. 모서리만. 이렇게요. Shift 키를 누르고 모서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옵셋. 그러면 이 모서리 방향으로만 옵셋이 일어납니다. 200. 다시 볼까요? 모서리만 이와 같이 선택합니다. 200. 어떤가요? 쉽게 만들어지나요? 자, 푸시 앤 풀 400, 200. 자, 계단이 만들어졌네요.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자, 이번에는 이 안쪽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넣어 볼까요? 옵셋. 자, 두께를 20mm만 해볼까요? 자, 푸시 앤 풀 20mm. 자, 그러면 화단처럼 모양이 만들어졌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자, 이렇게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Shift 키를 눌러서 거꾸로 뺍니다. 모서리를 이렇게요. 다시 보세요. 모서리를 내가 원하는 모서리를 선택하려니 이렇게 많단 말이죠. 그죠? 하나, 둘, 셋, 네 개란 말이죠. 그런데 좀 더 쉽게 선택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면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럼 면과 모서리가 다 선택되죠. 자, 이때 Shift 키를 누르고 모서리와
면을 빼버리면 돼요. 자, 옵셋 똑같이 20. 자, 푸시 앤 풀 20mm. 자, 어떤가요? 모양 만들어지는 게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옵셋 20, 푸시 앤 풀 20.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뭘 할 거냐면 바로 여기 매트리얼이요. 재질이요, 재질. 재질을 넣어 봐야죠. 홈 버튼을 눌러 보세요. 여기 직그림 있죠? 홈 버튼을 누르면 제일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나요? 얘도 눌러 보시면 얘는 안 눌러지나요? 네, 안 눌러지네요. 눌러지기 싫답니다. 자, 여기 재질인데요. 여기 재질입니다. 자, 눌러 목록을 보시면 여러 가지 재질들이 나옵니다. 뭐 3D 페인팅. 자, 이 벽돌을 넣고 싶어요. 그러면 브릭이라고 있네요. 벽돌. 벽돌 그림 보이시나요? 자, 클릭하고, 자, 보시면 아이콘이 바뀐 거 보이시나요? 버켓 툴로 바뀌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이 재질이 들어가고 넣어주고 싶은 면에다 클릭. 자, 어떤가요? 질감이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그러면 벽돌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넣어보세요. 여기 매트리얼이요. 그리고 여기요. 홈을 눌러야 제일 처음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 여기 여러 가지가 나와요. 브릭, 뭐 카펫, 칼라, 글래스, 랜드스케이프, 메탈, 패턴, 루핑 이런 식으로 쭉 있어요. 이 중에 저 브릭을 쓴 겁니다. 벽돌이란 뜻이죠. 이렇게 벽돌을 쓴 겁니다. 여기 재질에 보면 여기에 현재 선택되어 있는 재질이고, 셀렉트와 에디트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면과 여기 있는 면의 재질이 다르죠? 여기 있는 면의 재질에 이 재질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다가 적용을 해주고 싶어요. 자, 이럴 때 쓰는 게 뭐냐면 바로 여기 있는 스포이드입니다. 스포이드가 물을 쪽 빨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포이드를 누르고 클릭하면 재질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나서 클릭해주면 동일한 재질을 넣어줄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에디트 탭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색상을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크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가 크기예요. 지금 보시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벽돌의 이미지가 커요. 여기 가로 세로가 결합되어 있죠. 눌러보면 끊어지기도 하고 결합되기도 합니다. 끊어졌다는 얘기는 가로와 세로를 따로따로 크기를 조절하겠다는 얘기고, 이렇게 결합됐다는 얘기는 가로나 세로 둘 중에 하나를 변경하면 똑같은 비례로 크기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300이라고 했어요. 어떤가요? 가로 세로 비율이 똑같이 크기가 줄어드는 거 보이시나요? 네, 비례에 맞춰서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크기도 비례에 맞춰서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만약에 여기 있는 이 그림이 아니고 다른 걸 쓰고 싶어요.
스케치업에 아까 여기 셀렉트 해보면 얘네들 있잖아요. 얘네들 말고 다른 이미지를 쓰고 싶어요. 내가 찾은 혹은 내가 만든 이미지를 쓰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이 부분입니다. 여기 폴더 그림 있죠? 이 폴더 그림을 누르시면 내가 파일로 이렇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내가 파일로 재질을 별도로 가져올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벽돌 재질이 저는 별도로 있습니다. 제가 이걸 선택했어요. 자, 벽돌 재질 바뀐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재질을 바꿔올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아까는 여기서 사이즈를 조절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건 여기와 여기가 사이즈가 다르게 넣고 싶어요. 만약에 여기서 사이즈를 조절한다면 이렇게 어떤가요? 같이 조절된 거 보이시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건 오른쪽과 왼쪽이 크기가 다른 걸 원해요. 크기가 다르게 들어가길 원해요. 자, 이럴 때는 간단합니다. 면을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봅니다. 그러면 여기 텍스처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얘입니다. 지금 보시는 얘가 텍스처예요. 텍스처가 무슨 뜻이냐면 질감이란 뜻입니다. 텍스처가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질감이에요. 질감 효과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질감이 뭐예요? 벽돌 질감인 거죠? 네, 질감 효과에 보시면 여기 포지션이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얘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자, 얘가 위치입니다. 원점의 위치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걸 드래그 하시면 돼요. 드래그 하면 이렇게 삐뚤음하게 혹은 이렇게 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이 다른데 누굴 이용하시냐면 바로 얘예요. 로테이트요. 얘가 이렇게 회전도 되지만 크기도 조절이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회전도 되지만 크기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른 데를 한번 클릭해주면 이렇게 크기가 서로 다른 모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른쪽 버튼, 텍스처, 포지션. 이런 식으로 서로 질감을 다르게 집어넣고자 할 때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텍스처를 이용하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 나머지도 한번 해볼까요? 랜드스케이프가 조경이란 뜻이죠. 자, 이런 식으로 자갈을 넣어서 혹은 잔디를 넣어서 잔디의 크기를 조절하면 마치 이렇게 잔디가 있는 것처럼 완성이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우리가 이 방문창이나 혹은 내장 미서기 창을 CAD로 그려보기만 했잖아요. 이제 실제로 3D로 그릴 겁니다. 치수는 잘 알고 있어요. 1200에 1200, 45, 60. 자, 보세요. 이렇게 갑니다. 렉탱글 1200, 1200, 옵셋 45. 자, 가운데 지우고 푸시 앤 풀 150. 얘가 창틀이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작업을 해버리면 문제는 이렇게 한 몸이 돼버린다는 이야기죠. 붙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붙어요. 다시 볼까요? 자, 렉탱글, 푸시 앤 풀, 그 다음에 이렇게 렉탱글, 아이고, 그러면 두 개가 이렇게 붙어버려요. 객체가 붙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붙어버려요. 객체가.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렉탱글을 그리고 밀어 넣어버리면 이렇게 붙어버린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붙어요.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닌 거죠. 내가 원하는 건 이렇게 붙어버린 게 아닌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간단해요. 트리플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 메이크 컴포넌트하고 메이크 그룹이 있습니다. 컴포넌트와 그룹에 대한 차이가 조금 있어요.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메이크 그룹. 그러면 얘가 하나의 그룹, 묶음으로 인식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그려도 얘는 별개로 인식이 돼 버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네. 항상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별개의 객체로 인식을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창틀이잖아요. 이 창틀을 메이크 그룹 해야 창문을 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요. 무브 얘가 이쪽으로 30mm 더, 옵셋 60mm, 가운데 지우고 푸시 앤 풀 4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이런 식으로요. 다시 렉탱글, 얘는 유리창이죠. 자,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이렇게 뒤로 돌려보면 유리창의 위치가 어떻게 돼요? 여기 가운데로 와야죠. 그러니까 이동하고 가운데로. 자, 이렇게 두 개 같이 선택하고 틀과 얘를 같이 선택하고 얘도 이렇게 가운데로 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컨트롤 키를 눌러서 복제하는데 얘가 이렇게 가운데로 와야 이렇게 창문이 완성이 됩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 창문을 만들어 보시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창문의 크기가 얼마라고요? 1200에 1200이요. 1200, 1200. 그 다음 창틀은 45mm니까 옵셋 45mm. 가운데는 지우고 푸시 앤 풀로 150. 그럼 창틀이 완성이 된 거죠? 트리플 클릭해서 메이크 그룹. 창문을 만들어야 되네요. 렉탱글. 자, 가운데서 가운데로 가면 안 돼요. 여기서 약간 더 가야 돼요. 얼마만큼요? 30만큼요. 그러니까 모서리 하나 선택하고 이동하기 이 방향으로 얼마? 30mm요. 이렇게. 그래야 나중에 여기서도 30mm 이렇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겠죠? 옵셋. 유리창문 틀의 두께는 60mm. 그러니까 옵셋 60mm. 가운데 지우고 나머지 푸시 앤 풀로 40mm만. 트리플 클릭해서 메이크 그룹. 자, 보세요. 60 그대로 들어가 있죠? 자,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들. 자,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유리창을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런데 유리창이 여긴 일직선이잖아요. 이렇게. 유리창이 여기가 아니잖아요. 유리가 이렇게 가운데로 와야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운데로 묶어 놓고 창문도 지금 여기 끝에 걸려 있잖아요. 이게 아니고 가운데로 와야죠. 이렇게 가운데로.
그 다음에 하나 더 만들어야죠. 자, 컨트롤 키를 눌러서 역시 얘도 가운데로. 자, 이번에는 자, 렉탱글 자, 2400에 2400. 그 다음에 또 있죠. 2400에 1200.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 거죠. 이렇게 2400에 1200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거실창 같은 경우가 2100에, 그러니까 2400에 2400이 되는 거죠. 자, 먼저 얘부터 보도록 하죠. 옵셋 45mm, 가운데 지우고 푸시앤풀로 150mm. 역시 마찬가지로 트리플 클릭해서 메이크 그룹 하고요. 자, 다시 한번 렉탱글. 얘는 여기 딱 정 가운데가 맞습니다. 다시 한번 라인. 다만 얘의 경우 이 선의 위치가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30mm가 더 가야 된다는 거죠. 옵셋 60mm, 푸시앤풀 4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한번 렉탱글. 자, 그러면 창문의 위치가 어디예요? 여기 가운데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가운데입니다. 근데 자, 컨트롤 키 눌러서 복제해 봅니다. 자, 얘의 위치가 여기에서 이쪽 방향으로 60mm 이렇게 맞춰야 돼요. 숫자로 맞춰야 됩니다. 그냥은 안 맞춰져요. 자, 그 다음 얘네들을 다 같이 선택해서 어떻게 해요? 자, 복사를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제가 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얘가 어떻게 돼야 돼요? 대칭돼야죠. 자, 스케일 명령을 쓰시면 됩니다. 스케일 명령을 쓰시고, 자, 누른 다음에 이걸 움직이면 사이즈가 안 맞잖아요. 네, 숫자로 그냥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1이라고 쓰면 대칭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대칭될 점을 클릭해요. 그 다음에 대칭 값을 마이너스 1이라고 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대칭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네, 이동 툴로 이렇게 맞춰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1200에 2400짜리 창문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이번엔 거실창을 한번 해보죠. 거실창은 2100mm짜리예요. 그러니까 선을 하나 복제를 해야 됩니다. 2100mm 이렇게요. 그리고 옵셋 45mm. 자, 근데 이 위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아랫부분을 빼는 겁니다.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선택해서 옵셋 45mm. 그러면 여기 지우면 되죠. 이렇게. 자, 가운데 지우고 푸시앤풀 15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볼까요? 자, 렉탱글, 그 다음에 미드 포인트까지. 다시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로 선을 그리고 이 선의 위치가 이렇게 왼쪽 방향으로
30mm 더 가면 되겠고, 자, 선을 지우고, 얘도 지워도 상관없겠죠? 자, 옵셋 60mm 가운데 지우고, 푸시 앤 풀 4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한번 렉탱글. 자, 뒤집어서 이동하기, 동시에 같이 선택해서 다시 한번 이동하기.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해요? 복제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자, 끝점을 맞추고 다시 한번 60mm. 그 다음 두 개 같이 선택해서 자, 복제하고요. 스케일 -1, 이동하기. 그러면 아래쪽은 완성됐죠. 다시 봅시다. 렉탱글, 그 다음 라인, 그 다음 선택하고 30mm 이동, 옵셋 60, 푸시 앤 풀 40,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한번 렉탱글. 자, 뒤집습니다. 선택해서 가운데로, 같이 선택해서 가운데로. 자, 컨트롤 키 눌러서 복제하고요. 자, 위치를 맞춰주시면 되겠죠. 60mm. 그 다음 같이 선택한 다음 자, 이동하기. 그 다음 스케일로 -1, 이동하기. 자, 그러면 유리창이 완성이 됐습니다. 유리창은 크게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 거죠. 하나짜리, 두 개짜리, 그 다음 위쪽에 2100mm 위쪽에 있는 스타일, 이렇게 해서 유리창이 세 종류가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다들 많이 실수하는 게 이거죠. 자, 렉탱글 2400, 2400. 그 다음에 이동 툴로 자, 2100mm가 올라가야 돼요. 그 다음 옵셋 45mm.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틀을 하나 더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빼는 겁니다. 자, 옵셋 45mm. 자, 푸시 앤 풀 150mm. 자, 그 다음에 반드시 뭘 해요? 트리플 클릭해서 메이크 그룹. 자, 지금부터 잘 보셔야 돼요. 렉탱글 어디로 간다고요? 미드 포인트로요. 다시요. 라인을 그리는데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로. 자, 이때 선을 지워요. 이쪽으로 30mm가 아니고 이쪽으로 30mm 가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게 틀리니까 자꾸 크기가 안 맞는 겁니다. 방향이 이쪽으로 30mm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아니고 이쪽으로 30mm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동 툴로
얘를 이렇게 30mm 옵셋 30mm 가시고 옵셋 자 60mm 자 푸시앤풀 40mm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트리플 클릭해서 메이크 그룹 자 그 다음에 렉탱글 이거 근데 보면 여기 회색이죠. 반대로 돌리면 흰색이죠. 차이가 뭘까요? 면에는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습니다. 바로 이 흰색이 앞면이고요. 여기가 뒷면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나요? 네. 앞면 뒷면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있어요? 렌더링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건 그냥 모델링 상태예요. 이거를 사실감 있게 보려면 렌더링이라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렌더링을 할 때 앞면 뒷면 다 렌더링하면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고 메모리도 많이 차지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앞면만 렌더링합니다. 뒷면은요? 렌더링을 안 해요. 이해되셨나요? 예, 이걸 원사이드 렌더링, 투사이드 렌더링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투사이드 렌더링을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3D Max는 원사이드 렌더링이에요. 뒷면 렌더링 하지 않습니다. 뒷면이 보이면 구멍이 뻥 뚫려서 나와요. 면이 없는 것처럼 나옵니다. 근데 스케치업은 투사이드 렌더링입니다. 앞면 뒷면 다 렌더링이에요. 별로 의미는 없어요. 스케치업에서 앞면 뒷면에 대한 개념 의미는 없는데 간혹 뒷면이 보이는데 그림자가 안 만들어진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종종 생겨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것 때문에 앞면 뒷면을 구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앞면 뒷면을 어떻게 바꾸느냐? 자, 면을 선택하고 오른 버튼을 눌러 보시면 여기 리버스 페이스요. 리버스가 뒤집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면 뒤집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앞면 뒷면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저는 일부러 앞면 뒷면을 써요. 전부 다 하얀색이면 잘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앞면 뒷면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자, 리버스 페이스. 그 다음에 뒤로 돌려서 방향을 뒤로 돌려서 선택하고 자, 이동 툴로 중간에 다시 한번 선택하고 얘도 중간에 자, 다시 한번 컨트롤 키 눌러서 복제하고요. 위치를 맞춰야 되겠죠? 자, 60mm 선택하고 복제 스케일 주고 -1 자, 이동 툴로 위치 맞추면 이렇게 딱 맞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방문을 그려보죠. 방문이요. 여기 사이즈 나와 있죠? 방문입니다. 렉탱글 900, 2100. 자, 방문도 두 종류가 있죠. 아래 지방이 있는 방문과 지방이 없는 방문 두 가지죠. 자, 옵셋 40mm 가운데 지우고 푸시앤풀 200mm 트리플 클릭해서 메이크 그룹 이렇게 틀을 이렇게 만드는 거 하고 다시 40mm 푸시앤풀
200mm 메이크 그룹. 자, 두 부류가 있죠. 옵셋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왼쪽이 되느냐 오른쪽이 되느냐. 자, 렉탱글. 자, 푸시앤풀 4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이렇게요. 다시 한번요. 푸시앤풀 4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이렇게 놓으면 안 돼요. 이렇게 놓으면 안 되고 로테이트. (90도) 이렇게 다 오픈 시켜 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오픈 시켜 놓으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평면도 그릴 때 어떻게 그렸나요? 방문 닫은 상태로 그렸나요? 열린 상태로 그렸나요? 열려 있는 상태로 그렸죠. 그러니까 3D 만들 때 방문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열린 상태로 그리셔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현관문이죠. 자, 봅시다. 현관문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렉탱글 1800, 420이네요. 여기는 2100에 1320, 그러니까 2420. 자,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건 여기에요. 1200, 2100. 아이고, 얘가 왜 뒤집어져서 나올까요? 자,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요 선이 제일 중요하고, 자, 그 다음 여기서 라인을 하나 더 긋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선을 하나 더 긋고요. 선을 하나 또 긋고요. 선을 하나 또 긋고요.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안쪽으로 45mm가 들어온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45mm 이렇게요. 안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45mm가 들어오고, 자, 여기는 어떻게 돼요? 네, 그냥 일직선으로 내려가야죠. 네, 여기가 지워집니다. 이런 모습이네요. 자, 45mm, 45mm, 그 다음 45mm, 45mm, 45mm 이렇게 되네요. 자, 선택하고 45mm. 자, 마찬가지로 선택하고, 자, 위쪽으로 45mm.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45의 절반이 되는 거죠. 22.5가 위아래네요. 자, 이동하기. 자, 45 나누기 2 해주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45mm 지우고 지우고. 이런. 네, 아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45mm. 한 개씩 한 개씩 하셔야 돼요. 이건 한 번에 쭈루룩 하지는 못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45 나누기 2 45 다시 볼까요? 선택하고 캐드랑 똑같아요. 45 나누기 2 엔터 45 이레이즈로 지우면 네, 이렇게 기본 모양이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자 똑같이 옵셋 그리고 45mm 자, 이레이즈로 지울 거 지우고 푸시 앤 풀 얘도 이런 방향으로 150mm만 자, 모서리가 이렇게 딸려 나왔죠? 끊어진 부분들 싹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모습이네요. 틀이 이런 모습이고요.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유리 이번엔 문이죠. 자, 문을 그립니다. 자, 옵셋 80mm 다시 이동하기 900mm 다시 이동하기 40mm 40mm 자 그러면 자, 지우개로 지우면 모양 나오고 푸시 앤 풀로 두께를 주시면 되겠네요. 40mm 메이크 그룹 자 이런 모습이죠. 자 로테이트 영도에서 90도 이런 모습인 거죠. 자 여기까지 한번 완성시켜 보시죠. 자 어떻게 하냐면 파일 메뉴에 들어가시면 임포트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눌러 보실까요? 그러면 해당 파일을 임포트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왜냐면 여기 확장자가 지금 JPG로 되어 있습니다. 얘를 오토캐드 파일로 바꿔야만 이 확장자를 오토캐드 파일로 바꿔야만 나오고요. 선택하고 임포트 그러면 이와 같이 캐드 파일이 입력이 됩니다. 자 불러 보실까요? 캐드 파일을 불러올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레이어입니다. 레이어예요. 캐드에도 레이어가 있지만 스케치업에도 레이어가 있습니다. 얘가 분명히 레이어로 다 적용돼서 들어왔을 겁니다. 자 보세요. 스케치업의 레이어는 간단합니다. 온오프예요. 온오프 이렇게 온, 오프만 됩니다. 중심선이요. 우리가 3D를 할 때 중심선 필요 없습니다. 뎁스 포인트 필요 없고요. 엘리베이션, 인면도네요. 인면도는 필요하겠고 마감선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퍼니처, 가구네요. 가구 있어야 되겠고 해치 없어도 되겠고 자 섹션, 단면선이네요. 있어야 되겠네요. 심볼, 기호, 네, 기호는 없어도 되겠네요. 문자, 네, 문자도 없어도 되겠고요. 윈도우, 네, 창문, 네,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내용은 딱 요만큼인 거죠. 자, 얘네들을 선택하고 자, 한 대 그룹으로 묶겠습니다. 메이크 그룹. 자, 지금은 이름별로 되어 있어요.
비저빌리티를 클릭해 봅니다. 그러면 비저빌리티별로 이렇게 모여요. 선택하고 이와 같이 선택을 하고 여기 빼기 키를 누르면 레이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물론 레이어 더 만들어내기도 하고 삭제하기도 합니다. 자, 빼기. 그러면 이런 에러 메시지가 뜨는데 이건 뭐냐면 해당 레이어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Move 컨텐츠 디폴트 레이어 내용물을 기본 디폴트 레이어로 보내겠습니다. Move 컨텐트 커런트 레이어 현재 설정되어 있는 레이어로 보내겠습니다. Delete 컨텐츠 내용을 삭제하겠습니다. 저는 내용 삭제할 겁니다. 자, 이렇게 과감하게 필요 없는 건 삭제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삭제해 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얘네들은 그냥 냅두셔도 돼요. 이제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3D를 만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레이어가 필요합니다. 여기 더하기 키를 누르시면 돼요. 더하기 키를 누르면 필요한 레이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뭐라고 할 거냐면 3D 벽체라고 할 겁니다. 지금부터 벽체를 만들 거예요. 자, 보시면 지금 여기 체크 상자에 누가 체크되어 있어요? 레이어 0이 체크되어 있죠? 자, 체크를 해줍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리는 게 전부 3D 벽체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3D 벽체를 그리고 바닥도 만들 거예요. 바닥부터 해볼까요? 자, 3D 바닥. 바닥부터 해보죠. 바닥을 먼저 선택을 했고요. 자, 렉탱글. 자, 제가 이렇게 바닥을 먼저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까지가 한 바닥인 거죠. 자, 이렇게가 한 바닥입니다. 푸시앤풀 얘는 150mm, 얘는 자, 다시 150mm. 그럼 총 얼마예요? 여기까지가 300mm가 되는 거죠. 자, 한번 올려 보실까요? 자, 작업을 하는데 이 평면이 자꾸 선택이 돼서 귀찮아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예 감춰버리는 거고 다른 하나는 자,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눌러보면 여기 하이드와 락 두 가지 있죠. 하이드와 락. 하이드는 감축이고 락은 보이기입니다. 아니, 잠그기예요. 잠궈버리는 겁니다. 선택하고 락. 그러면 이렇게 돼요. 선택할 때 빨간색으로 선택이 됩니다. 이거 안 지워져요. 이레이즈로 해도 안 지워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얘도 메이크 그룹. 자, 이제 벽체로 넘어가 볼까요? 자, 바닥은 감추고요. 자, 렉탱글. 자, 필요 없는 선들 이레이즈를 지우고요. 다시 렉탱글. 모든 벽면을 다 그려야 됩니다. 이렇게. 라인으로 그리셔도 돼요. 근데 저는 렉탱글로 그립니다. 이렇게 면을 다
채워주세요. 저는 이렇게 사각형들을 아니 벽면 벽체를 다 채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푸시 앤 풀 제일 첫 번째는 450mm입니다. 전부 다 이렇게 450mm를 올려주세요. 자, 1차적으로 이렇게 450mm만 올려줍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왜 450이었을까요? 왜 이 높이가 450이었을까요? 계단이 지금 두 계단이죠. 300mm죠. 그죠? 그럼 여기 온돌의 높이는 얼마예요? 여기에다가 더하기 150을 해야 온돌의 높이가 되는 거죠. 네, 온돌 높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 한번 눌러주고 푸시 앤 풀. 자, 2100mm요.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2100mm. 2100mm. 전부 다 이렇게 해서 2100mm가 올라가야 합니다. 이런 모습이 됩니다. 1차적으로는 이런 모습이 돼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여기까지 됐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를 막아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막아야 돼요. 이렇게 막아야 됩니다. 이렇게 막으셔야 돼요. 다시 볼까요? 푸시 앤 풀로 여기를 쭉 돌출해서 이렇게 막습니다. 자, 이 아랫부분도 마찬가지겠죠? 푸시 앤 풀로 막아요. 면들 싹 정리하고요. 자, 푸시 앤 풀. 네, 이렇게 전부 다 막으시면 됩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여기를 다 막아야 됩니다. 그죠? 여기는
이해관계가 없는 데잖아요. 자, 푸시 앤 풀 다 막습니다. 이렇게 푸시 앤 풀.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전부 다 막습니다. 여기도 있네요. 여기도 있고요. 자, 여기도 있네요. 자, 이렇게 전부 다 막아주세요. 자, 전부 다 막아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창문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여기가 창문이 들어갈 자리예요. 2400에서 1200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 올렸어요? 2100 올렸죠. 300mm 덜 올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소메트릭은 천정에서 반자에서 300mm 밑으로 내려서 잘라버린 겁니다. 뚜껑 자른 거예요. 천정도를 그릴 때도 마찬가지로 천정에서 30cm, 즉 300mm 내려가지고 잘라서 위로 올려다 본 것. 이게 천정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바닥 높이가 2100이에요. 그러면 자, 1200이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근데 그냥 간단하게 아래서 이렇게 1200 올라가도 되겠네요. 여기서 1200 이렇게요. 자, 컨트롤 키 눌러서 1200. 그 다음에 여기 지우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창문이 들어갈 자리. 다시 한번 볼까요? 푸시 앤 풀 1200. 여기 벽체 지워주고요. 다시 푸시 앤 풀 1200. 여기 지워주고요. 자, 다시 볼까요? 푸시 앤 풀 1200. 그 다음 지워주고요. 다시 푸시 앤 풀 1200 지워주고요. 다시 푸시 앤 풀 1200 지워주고요. 자, 여긴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창이 600이에요. 600입니다. 자, 푸시 앤 풀로 올리고 여기서 300mm만 밑으로 내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창문이 들어갈 자리가 완성이 됩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이제 바닥을 만들어야 됩니다. 바닥을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요. 3D 바닥을 선택해 놓고 이 안에다가 바닥을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냥 이 벽체에다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벽체를 그냥 여기를 막아버리면 이렇게 막아버리면 벽체가 이렇게 들어차요. 바닥체가. 바닥이 이렇게 들어찹니다. 나머지들도 바닥을 메우시면 돼요.
클릭하고 그러면 바닥 메워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클릭하고 그러면 이렇게 바닥이 전부 다 메워집니다. 다만 얘는 여기가 아니에요. 이 높이가 아닙니다. 이 높이가 아니고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얘는 150mm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이 높이입니다. 얘는 이 높이가 아니에요. 이러면 바닥이 전부 다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메꾸던가, 지금 보시면 바닥 메꿔진 거 보이시죠? 이렇게 메꾸던가, 아니면 자, 3D 바닥을 켜고 거꾸로 바닥은 끄고 벽체 끄고 바닥만 여기서 만들어서 돌출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는 300mm. 벽체도 전부 선택해서 메이크 그룹 하셔야 됩니다. 메이크 그룹. 자, 렉탱글 푸시 앤 풀 300mm. 다시 렉탱글 푸시 앤 풀, 얘는 450mm. 다시요. 렉탱글, 얘도 450mm. 다시 렉탱글 450mm. 다시 렉탱글 450mm. 그러면 자, 모양 완성된 거 보이시나요? 자, 여기 하나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체크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 부분만 확인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얘만 어떻게 해요? 요만큼 앞으로 뺍니다. 여기 선을 그려서 얘만 이만큼 빼야 돼요.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문이 들어갈 거거든요. 보시면 평면도에 보시면 이렇게 문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 문 들어갈 자리만 이만큼 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문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닥이 완성이 됩니다. 자, 바닥까지 완성을 시켜 보시죠. 자,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자, 방문을 만들어 볼까요? 자, 3D 방문. 자, 방문 선택하고 자, 렉탱글 여기다가 사각형을 그리고 그 다음 자, 옵셋 40mm. 근데 중요한 거는 얘가 없다는 사실이죠. 여기도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를 지웁니다. 그럼 누구만 남아요? 이거
그럼 누구만 남아요? 네. 이렇게 틀만 남습니다. 푸시 앤 풀로 다시 푸시 앤 풀로 이렇게 틀만 그리시면 돼요. 자, 트리플 클릭, 그 다음 메이크 그룹. 이렇게요. 다시 한번 평면도를 볼까요? 바닥을 없애면 평면도가 나올 겁니다. 문이 열리는 방향이 이쪽이죠? 그러니까 렉탱글 푸시 앤 풀 40mm 트리플 클릭. 아이고 잘못 만들어졌네. 다시요. 푸시 앤 풀 4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로테이트. 자, 이렇게요. 그러면 이렇게를 다시 메이크 그룹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자, 방문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네. 자, 이동하기. 여기뿐만 아니고 여기도 와야 되겠죠. 스케일. 자, 스케일을 이용하는데 마이너스 1. 저 반대쪽으로 갔죠? 이동하기. 그러면 문이 만들어지네요. 자, 여기도 똑같이 문을 만들어서 넣어야 되겠군요. 자, 방문 아니고 바닥을 감추면 네. 얘네요. 이동하기, 카피, 로테이트. 위치가 다르네. 선택하고 90도. 네, 딱 맞죠? 네, 이렇게. 자, 바닥을 다시 확인해 봅니다. 네. 이동하기, 다시 로테이트 90도. 지금 보면 조금 다르네요. 네. 조금 조절하면 되죠. 네. 자, 이렇게 저는 방문의 위치를, 그러니까 방문을 전부 다 달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방문을 한번 만들어서 달아보시죠. 자, 그리고 나서 나오는 부분들이 바로 여기인 거죠. 창문인 거죠. 렉탱글. 자, 이렇게요. 그 다음에 옵셋 45mm. 자, 이렇게요. 푸시 앤 풀 12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한번 렉탱글. 자, 이동하기. (30mm만) 자, 옵셋 60mm. 자, 이 선도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돼요. 자, 이레이즈 푸시 앤 풀 4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지금 위쪽이 없는 거죠. 위쪽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렉탱글 이렇게 유리창 그리고 메이크 그룹. 자, 이동하기 가운데로 가야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가운데로 가야 됩니다. 자, 카피. 아이고, 어디 갔을까요? 네, 여기 있네요. 자, 이렇게 되어야 비로소 유리창이 한 짝이 되는 거죠. 자, 선택하고 전체를 메이크 그룹하고. 자, 이동하기.
자, 이렇게 두 짝을 놔야, 이렇게 두 개를 놔야 이중창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아까 우리가 창문 그리는 걸 했어요. 자, 옵셋 45mm, 이레이즈, 푸시 앤 풀 150,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다시 렉탱글, 이동하기 30mm만. 자, 옵셋 60mm, 이레이즈 4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그 다음 이동하기. 자, 메이크 그룹, 이동하기. 그러면 이렇게 창문들이 완성이 됩니다. 이게 아이소메트릭 그리는 방법입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